클라인은 유아에게 경험의 유형을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아는 완전히 좋은 대상과 완전히 나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이 때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아는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이 양립 불가능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좀 더 복잡한 타자로서의 어머니가 지닌 다른 면모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아이가 타자를 좋고 나쁜 것으로 분리하는 대신 하나의 전체로서 경험하게 됨으로써 많은 이익이 얻어진다. 아이는 자기의 고통과 좌절이 순수한 적의와 악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류와 불일치에 의해서 생긴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 편집적 불안이 줄어든다. 박해의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분열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유아는 자신이 외부나 내부의 힘들에 의해 파멸되거나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편집 분열적 자리를 벗어나게 되자 새로운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클라인에 의하면 생의 주된 문제는 공격성을 안전하게 담아내고 통제하는 것이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공격성은 나쁜 젖가슴과의 증오스러운 관계에만 제한된다. 공격성은 좋은 젖가슴과의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다. 유아가 좋거나 나쁜 경험들을 전체 대상과의 양가적인, 즉 좋으면서 동시에 미운 관계로 한데 묶기 시작하면서 편집 분열적 자리가 제공했던 평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제 유아의 적대적 환상 속에서 파괴되는 것은 좋은 젖가슴과 완전히 분리된 나쁜 젖가슴이 아니라 유아가 잘 돌보지 못함으로써 유아를 갈망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분리시키는 전체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이다. 유아의 적대적인 환상 안에서 파괴되는 전체 대상, 외적 어머니와 그에 대응하는 내적인 전체 대상 모두는 좌절의 공급자일 뿐 아니라 유일한 선의 공급자이다. 자신을 좌절시키는 전체 대상을 파괴함으로써 유아는 보호자와 피난처를 함께 제거해버린다. 그럼으로써 유아의 외부 세계는 황폐해지고 내면 세계는 멸절되어 버린다. 클라인은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했다는 유아의 강렬한 공포와 죄책감을 우울불안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유아가 전체 대상을 향하여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느끼는 경험 조직을 우울적 자리라고 명명하였다.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애쓰는 내용들이에요. 어쩌면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분열시킴으로써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으로부터 좋은 대상은 온전하게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우울적 자리로 옮겨오면서 자기를 좌절시키는 대상과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는 좋은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면서 아이가 어떤 경우에 이 전체 대상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지만 어떤 경우는 좌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좌절을 주었을 때 대상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나쁜 대상만을 공격했었는데 지금은 나쁜 좌절을 주는 이 대상 자체가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대상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에 지금 독재자가 있는데 이 독재자를 세계 공동체에서 제거하고 싶어서 정밀 타격을 해서 그 독재자만 솎아내면 되는데 그 독재자를 솎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많은 경우에 그 독재자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들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딜레마죠. 좌절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과 자기에게 좋은 경험을 계속해서 주는 그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는 좌절이 일어났을 때 그 좌절을 주는 그 대상만 공격하면 되는데 좌절을 주는 대상과 만족을 주는 대상이 하나의 대상인 상황에서는 좌절을 주는 대상을 공격한다는 것은 결국은 좌절도 주고 만족도 주는 이 전체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 이걸 우울불안이라고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저자는 클라인은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했다는 유아의 강렬한 공포와 죄책감을 우울불안이라고 이름 붙였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여기서 스테판 미첼과 마가렛 블랙의 견해인데 사실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좌절 경험 때문에 자기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은 전체 대상이 파괴돼서 결국 좋은 대상을 파괴했다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공격성이 사랑을 대상을 파괴했다는 강렬한 공포와 죄책감을 가져오는데 한 단계 넘어가서 생각한다면 자기가 공격한 그 대상이 살아남았을지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받았을지 하는 데에 대한 걱정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만족을 주기도 하고 좌절을 주는 이 대상을 판타지 속에 파괴했는데 정말 파괴돼 버려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자기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대상인지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이 우울불안의 개념을 지나치게 공포와 죄책감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가 파괴한 대상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면은 대상에 대한 배려나 걱정, 관심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우울불안이라는 개념은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라고 할 때 이 디프레시브 앵사이티를 우울증의 우울함과는 다른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우울증에서 우울은 자기 안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느낌이 어떤 우울감을 가져오는데 이건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편재분열적 자리에서 느끼는 이런 정서일 수 있는데 온전히 나쁜 대상이니까 이 나쁜 대상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격성 자체가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 외부로 향하지 못하는 공격성이 자기를 향한다고 할 때는 자기는 어떤 대상이에요? 나쁘기만 한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나쁘기만 한 셀프를 인식한다면 이게 가장 심한 우울증일 수 있는데 이런 온전하게 나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자기한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이런 정서, 후회하는 정서,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곁들여져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대상에 대한 걱정이 수반하는 정서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건 우울증에서 얘기하는 우울하고 다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느끼는 자기 셀프에 대한 정서, 자기를 아주 배드 셀프로 느낄 때 느끼는 이러한 정서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게 우울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체에 대해서 배드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한다면 그 배드 셀프 이미지는 아무 희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셀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패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울적 자리에서 느끼는 우울 정서는 우울증에서 얘기하는 디프레션에서 느끼는 정서하고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과 미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양가적인 정서가 있는 상태를 우울 불안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 홀 아브젝트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는 결국 자기 셀프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자기 셀프 자체도 통합된 셀프가 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공격적인 것과 사랑하는 것, 자기 안에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대상을 파괴한 것에 따른 두려움과 유아가 자기의 파괴성에 대한 강렬한 공포와 그리고 죄책감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을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욕구와 대상에 대한 걱정, 배려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 정서를 단순하게 볼 부분이 아니고 이 정서가 조금 더 복합적인 정서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나쁜 사람이기만 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나한테도 좋은 점이 있는데 내가 이건 잘못해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야. 어떡하지? 상처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이런 성인들의 정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자기가 준 어떤 상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대상의 상태에 대한 배려 이게 섞여 있는 정서라고 한다면 이 정서는 우울증에서 얘기하는 우울감하고는 다를 것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용어에 속지 않아야 된다니. 여기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 느끼는 정서를 디프레션에서 느끼는 정서하고 같다고 보지 않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집 분열적 자리가 가장 원초적인 어떤 발달 단계라고 한다면 우울적 자리는 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통합해내는 자리고 자기 셀프도 나쁜 셀프와 좋은 셀프를 통합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느끼는 주된 정서는 편집 분열적에서 느끼는 주된 정서와 다를 것이다고 생각을 한다면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느끼는 자기 셀프에 대한 정서, 셀프에 대한 이미지 이것이 우울증과 직결된다고 한다면 우울적 자리에 있어서 느끼는 정서는 이 우울증에서 보여지고 있는 all bad라는 그런 셀프 이미지하고는 다른 이미지와 자기에 대한 어떤 정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견해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 해요. 우울적 자리 교수님이 설명하신 걸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내담자가 있는데 자기가 엄마가 이제 뭐 아프거나 뭐 한숨을 쉬거나 그러면 자기 탓으로 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뭘 좀 더 뭔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마치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데 이게 더 가중시키는 그런 신념,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자신의 그 좀 부모에 대한 책임져야 된다는 의존, 뭐 하여튼 의존 늘 눈치를 많이 보고 함께 있으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에 대한 걱정, 내가 좀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배려해서 부모에게 좀 순종한다고 할까? 네, 또 과도하게 음,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용돈을 드리고 싶어 하고 이런 근데 그게 자기가 힘든 게 분명한데도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금방 이야기했던 교수님 했던 그런 우울적 자리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뭔가 결함이 있다. 나는 좀 태어날 때부터 좀 가치가 없고 좀 나쁘다. 이런 생각으로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보면 우울적 자리 같은데 편재분열적 자리에 더 가까운 게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이 교수님에 의하면 편집분열적인 그 자기 공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할 때 이게 우울증으로 가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건강하거나 최소한 우울적 자리에 있다는 얘기인데 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형편없는 거야. 그러면 그 대상관계도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우상화시켜버리는 부분과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이 부모에 대한 원망, 이 두 가지가 통합되지 않고 있으면 겉으로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효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한쪽은 분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라는 게 지금 사실은 숨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계속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도 돌보고 대상도 돌보면서 적당한 타협형성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대상에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상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대상 자체도 어쩔 때는 지나친 부분도 있고 나를 사랑하시지만 너무 지나친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또 거절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이런 행동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난 임상을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다는 건 우울적 자리에 충분히 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거절을 이제 그 시도하는 지점에 좀 있는데 그래도 내면은 되게 이제 힘들어하고 기대가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대가 어떤 기대일까요? 엄마가 이제 과거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이해해주지 못했던 상처들을 어, 지금은 그걸 오롯이 수용받고 싶어하는 기대. 그러니까 근데 5월 9일 아버지들을 지금도 소망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근데 그게 거의 좌절만 계속 생기는 일이 반복되거든요. 예,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다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이 엄마의 상이 있잖아요. 이상적인 엄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좌절을 주는 엄마를 또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애써 하지만 사실은 구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편제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상당히 우울적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좌절이 심할 때는 그냥 편제분열적 자리로 또 가버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과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리개별화의 개념을 조금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본다고 한다면 내담자들의 상태 혹은 내담자들이 만나고 있는 대상들과 내담자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의 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